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전공하고 있는 배성만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산업사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산업사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개별 산업사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의 경제사, 대략 백수십 년간의 역사입니다만은 그 근대 경제사에 있어서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역사가 짧은 산업도 있고 역사가 긴 산업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요새 대표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역사를 갖고, 그리고 면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리고 일제 식민지에 일본인들이 이식한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도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들 중에 제가 굳이 조선산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선산업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근현대사의 100년의 흐름에서 중요한 그러한 이슈들, 다시 말하면 식민지 공업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본인이 일어났던 산업시설들이 해방 이후에 어떻게 연속되고 단절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그런 어떤 공업설비, 공장들이 귀속기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것들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본격화되는 그런 어떤 원조경제 하에서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동을 가지는가,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개발계획과 수출지향적 공업화 속에서 이런 또 개별 산업들이 어떻게 변모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제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각종 그 개별 산업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것을 통해서 20세기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훑어보는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선 먼저 이 조선산업이 어떤 산업적인 특징을 가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는 옛날 고대부터 만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일상적으로 전통적 조선업이라고 하고 근대 조선산업하고는 구분을 하는데, 근대 조선산업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실제 현장 견학도 사실은 가능한 조선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거대한 선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선박을 만드는 소재가 철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도크라든가 크레인 같은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계적인 요소들도 많이 결합해서 실제로는 건축, 빌딩과 엔지니어링이 결합한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대규모 노동이 필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대한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달리 조선은 주문 생산에 입각하고, 그리고 그 주요 고객이 해운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황이 되면 조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상공사라든가 이런 플랜트를 만드는, 그 다음에 다양한 기계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경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명칭이 무슨 조선 주식회사도 있지만 현대중공업처럼 무슨 중공업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숙련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대규모 인력인데 그것도 숙련공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산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정확하게는 근대 조선산업의 시작은 19세기 말에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설립한 조선소부터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876년에 개항이 되고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이 됐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왕래하는 선박들을 어쨌든 간단하게 수리할 필요가 있어지고, 그런 수리 수요에 맞춰서 제일 먼저 부산항의 맞은편에 영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조그마한 수리 조선소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식민지로 가지려고 하면서 부산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선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큰 선박들을 수리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긴급하게. 물론 아주 대대적인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으로 가서, 우리와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사세보라든가 나가사키까지 가서 수리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정비나 가급적 거기까지 못 갈 경우를 대비한 수리 같은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대형선의 정비 수리 수요가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부산항의 어떤 항만 설비의 일부로서 이야기가 되면서 기존의 어떤 이런 중소규모의 조선소와는 다른 큰 규모의 조선소 설립의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에 만들어지는 회사가 조선선거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일본인 경영 조선소고, 그렇지만은 이 조선소는 1500톤급의 화물선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도크를 설치합니다. 도크라는 거는 자동차 수리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바닥에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밑바닥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배를 물을 채운 그런 웅덩이에 넣어가지고 물을 빼고 밑바닥을 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인데, 나름대로 당시에서는 꽤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최초로 여기에 1500톤급 정도의 수리용 도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1500톤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배 같지만, 당시는 20세기 초반이고 상당히 큰 배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20년대에 와서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장기 불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선거를 만들 때 공동 투자했던 사이조 리하치라고 하는 일본인이 자기가 인수해서 사이조 철공소로 전환을 해서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 조선업에 있어서의 어떤 식민지 근대 조선업입니다만은 일본 수산업의 진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어진인데, 방어진의 일본 수산업자인 나카베 이쿠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업기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 선단의 수리를 위해 가지고 방어진 조선소를 설립을 합니다. 1920년대 말쯤인데요. 이 세 가지 흐름이 근대 한국에 있어서의 조선업, 비록 일본인들이 이식해서 만든 거지만 그런 조선산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근대 조선산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갈래다. 첫 번째는 개항되었을 때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일본 선박의 왕래, 거기에 따른 어떤 그들의 수리 수요를 가지고 일본인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진출해서 부산항 맞은편에 조그마한 조선소를 설립했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책의 관점에서 부산항을 개발할 때 그 항만 설비의 일부로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조선소의 설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920년대 일본 수산업자가 자신의 그 방어진의 어업 전진기지에 설치한 조선소. 이 정도로 시작이 되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유래가 다 지금 현재 근대 조선업의 발상지로 그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일본인 민간업자들의 조선소, 개항기 한말이죠. 들어왔던 조선소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영도 대평동의 깡깡이 마을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문화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부산항에 건설되었던 조선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인데, 그 회사 앞에는 조선산업 1번지라고 하고 홈페이지에도 자신들이 근대조선산업의 시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방어진도 방어진의 근대 유적지로 한국 근대조선업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는 근대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민지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시작됐긴 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식민지를 빼고 근대만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을 어떤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은 약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진 않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 관련해서 조선 산업이 조금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